네 번째는 이제 마을 박물관을 우리 마을에 만들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운 건데요. 2010년도에 이게 제가 세웠던 건데 권역 사업에서도 탈락이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2015년도에 연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모하는 사업 중에 여기 제목 있죠. 도농순환 행복마을 육성사업이라는 건데 5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1등이 되면은. 2등이 되면 3천만 원, 3등이 되면 2천만 원을 지원하는 건데 여기에 공모하는 데에다 사업 계획을 냈는데 마을박물관 계획을 냈는데 거기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 그 부회관이 있는데 부회관이 1층은 한 28평, 2층은 한 16평 이렇게 조립식이 올라가 있어요. 2층에는. 근데 그 조립식 건물에는 마을 청년회가 이렇게 사무실로 쓰고 뭐 탁구대도 하나 놓고 탁구도 치고 옛날에 10여 년 전에 그랬는데 한 10년쯤 전부터는 청년들이 모이질 않아요. 없어요, 모일 사람이. 한 10년쯤 전부터는. 그래서 거기가 아주 흉물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거기를 뭘로 할까 하다가 제가 귀농대학을 수료할 때 2010년도에 거기를 마을박물관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2015년에 이걸 박물관으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올린 거죠. 그래서 1등을 해가지고 마을박물관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공주대학교의 이혜준 교수님, 사학과의 이혜준 교수님과 그 문화역사대학원의 대학원생들의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저희 마을에서는 그 마을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의 어떤 그 유물들, 뭐 사진이며 뭐 여러 가지 농기구며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모았습니다. 주민들이 우리 마을의 박물관을 만들려고 하니까 가정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몇 점씩 기증해 주시면 우리 마을의 박물관을 만들어서 잘 보관하고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했더니 주민들이 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을 박물관을 이제 2015년에 만들고 동시에 마을에 신동리 마을사를 펴내게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런 것들이 없죠. 뒷단위의 마을에 마을사가 있는 마을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공주대학교 사학과의 이혜준 교수님의 그쪽에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마을사를 만드는 거를 하게 됩니다. 편찬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5년 동안 그렇게 2010년도에 귀농대학을 수료했잖아요. 2010년도에 수료하고 이렇게 아주 숨가쁘게 끊임없이 이 귀농귀촌 또 마을 만들기, 체험농장, 체험마을 만들기, 또 마을 박물관 만들기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쭉 해왔습니다. 그동안에도 뭐 이 농업기술센터나 또 도농업기술원이나 농림부나 이런 그 사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들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으면서 5년 동안 쭉 하다 보니까 이제 보이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말하자면 결실이 보이는 거죠. 온해권역 사업으로 이렇게 마을 다목적 회관도 이렇게 짓고 마을 박물관도 개관하고 전국은 이제 마을 만들기 시대가 오래전부터 쭉 이어져 왔잖아요. 마을 만들기 해왔잖아요. 귀농귀촌도 이제 쭉 해왔고요.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해온 것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2015년이죠. 그래서 2015년에 제가 이거는 내가 그동안 경험하고 이렇게 해왔던 것들을 갖다가 같이 도시와 농어촌에 있는 목회자들이 같이 이것을 같이 나눈다면 나와 같은 목회자들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 나보다 뒤에 이제 막 이제 관심을 갖고 또 하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 서로가 이것을 갖다가 서로 나누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목회에 있어서도 좋은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장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를 하게 된 거고요. 이건 이제 한 거고요. 아까 패러다임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저거 됐는데요. 패러다임 얘기 조금 하고 이어가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아까 성장의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성장이 막힌 그런 한계에 부닥친 상황입니다. 지금도 성장이 아주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장이 되는 교회는 또 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회들은 지금 성장이 멈추거나 마이너스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근데 제가 2017년도인가에 그 농업 관련된 그런 세미나에 참석을 한 적이 있어요. 초청장을 받아가지고 지역재단이라는 곳에서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갔는데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의 농업이 계속해서 성장 위주로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 통일bio 얘기를 하면서 이 통일bio가 나오게 된 것도 우리 인구는 많고 먹을 양식은 적고 이것을 우리 다수의 국민들이 이걸 먹을 수 있도록 이런 생산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해가지고 해왔고 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도 우리가 성장을 계속 추구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중단 없는 전진, 성장 이것을 해왔는데 이 농업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경제 부분이나 이 농업 부분에서도 계속 끝없는 그런 성장 위주로 해왔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국민 35,000불 이런 국민소득이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과거보다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냐, 국민이 얼마나 행복하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퀘스천 마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농업 관련 그런 그 대농정 대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시는 분의 그 이야기가 뭐냐면 앞으로 국민이 행복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국정의 목표를 국민 행복에 맞춰서 앞으로 국정을 펼치고 농정을 그렇게 펼쳐야 된다. 농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농정이 바른 농정이라고 할 수 없죠. 앞으로 모든 국민이 행복한 그러한 국정을 펼치고 농정을 또한 펼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전철을 타거나 또 고속도로에 그 휴게소를 잠시 들리게 되면 그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도 보면 국민 행복이라고 하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지하철에도 국민 행복 지하철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이 국정의 목표를 갖다가 국민 행복에다가 지금 전환하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회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다 지금 성장을 목표로 계속 해온 거예요. 근데 성장을 목표로 해왔는데 이게 지금 계속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가지만은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는 걸 계속 그것을 목표로 갖다가 생각하면서 하는 거 그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근데 지금 패러다임 자체를 갖다가 바꿔서 목회자가 행복하고 성도가 행복하고 마을 주민이 행복하고 우리 이웃이 행복한 그런 목회를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서 우리의 목회를 좀 다시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것이 목회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안 되는 것을 갖다가 목표로 해가지고 성장을 갖다가 하기보다는 우리가 우리 목회자가 행복하고 교인이 행복하고 또 이웃이 마을이 주민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목회를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간다면 이 마을 목회를 통해서 또 돌봄의 목회를 통해서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면 자연적인 그러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교회의 성장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목회의 그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패러다임 자체를 성장보다는 행복에다 맞춘다면 정말 행복하게 되고 또 즐겁게 이 목회가 되고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또 만남을 우리가 행복하게 가질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마을 목회는 마을을 살피는 목회, 교인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마을을 살피는, 마을 주민을 살피는 그런 목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을의 필요가 뭔가, 이웃의 필요가 뭔가, 그 필요에 내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뭐 없을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분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또 즐거움을 줄 수 있다면, 불안하고 위태로운 분을 뭔가 마음의 평안을 주고 또 안정을 찾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분들에게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목회가 이 마을 목회, 돌봄의 목회, 행복의 목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 사회의 중심 과제가 뭔가 하면요, 무엇보다도 이 돌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돌봄. 또 돌봄 마을을 조성하는 것. 지금 이제 충청남도에서요, 충청남도에서 도지사가 이 시범 사업으로 각 시군마다 독거 노인들을 위한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을 지금 구상을 하고, 지금 얼마 전에도 이제 도에서 세미나가, 충남 마을 만들기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그런 세미나가 열렸었습니다. 그런 돌봄 마을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지금 과제고, 또 그것을 또 그렇게 지자체에서, 광역 지자체에서 그걸 또 정부에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 돌봄에 관련돼서 우리 교회가 지금 앞으로 타개책이 뭔가 서야 되는데, 이 정책적인 부분에서 지금 이게 총회적으로도 안 되고 있고 노회적으로도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구상하는 거는요, 자립대상 교회 가운데 지금 심각한 문제가, 지금 이제 과거에 지원하던 노회에서 지원도 지금 금액이 감소가 되고 줄고, 그러면서 또 경제적인 부분에서 목회자들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또 도시교회에서 지원하던 교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해결하는 걸 이제 하기 위해서 이중직에 대한 거를 총해서 거론을 해가지고 얘기가 지금 돼서 하고 있는데, 그것과도 연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작은 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이걸 정책적으로 잘 풀어나갈 수 있느냐, 노회나 총회가. 그래서 저는 이거를 두 교회 합병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렇게 세미나를 좀 노회마다 열어야 된다. 총회적으로도 열고요. 그래서 이 합병을 하는데, 그러면 두 교회 목회자가 양쪽에 목회를 하고 있다가 합병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한 분은 임지가 있게 되고 한 분은 임지를 잃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구상하는 건 뭐냐면, 전통적인 그 교회의 기능은 두 교회가 합병을 하면 당연히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도 하고, 모든 행사는, 교회의 전통적인 행사는 이 합병된 하나의 교회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한 교회는 뭐냐? 이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가야 되느냐? 마을의, 지역사회, 노인, 또 다문화, 또 청소년, 복지, 문화센터의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것으로 가져가야 된다. 쉽게 생각하면 한 가지만 만약에 얘기한다면, 그냥 지금은 노인이 많잖아요, 농촌에. 그러니까 노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이런 노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정부에서 그 시설장에게 급여를 주지 않습니까? 운영을 위한 또 운영비까지도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되니까, 이것이 만약에 두 교회가 합병해가지고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한 교회는 나가는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역사회 복지 중심 체제로 이 센터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나는 건 전통적인 교회를 담임할 목사님과 지역사회 복지 중심 센터를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센터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조합이 만나게 된다면 좋겠죠. 둘 다 그냥 전통적인 교회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조금
서로 다른 그런 궁합이 만나가지고 그렇게 합병이 되면 여기에 있는 동네 교회에 출석하던 성도인들은 주일이 되고 예배 시간이 되면 여기에 목사님이 교인들을 모시고 승합차도 여기도 있는 거니까 차가 여기도 있고 그대로 모시고 여기 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전통적인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은 이분만 설교를 하는 게 아니죠. 목회이기 때문에 목사가 설교를 안 하면 그 힘이 없잖아요. 서로 이렇게 말하자면 나누어서 설교도 물론 여기 중심이 되지만은 여기 센터에 있는 목사님도 뭐 한 30% 정도 그런 정도 선에서 이 전통적인 예배의 기능을 담당하는 데에 담당을 하고 여기에 센터의 기능을 담당하는데도 여기 전통적인 교회의 목사님이나 사모님도 여기에 복지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이나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한 20, 30%는 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고 해가지고 이 양쪽이 같이 이것을 갖다가 같이 해 나간다면 지역에 정말 꼭 필요하고 해야 될 일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빨리 전환해 나가야 되는 것을 제가 볼 때는 한 5년 적어도 10년 전에 했으면 좋았는데 이걸 하지 못하고 지금에 이른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빨리 이것을 갖다가 인식하고 농촌 사회에 필요로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하면서 도시교회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지원이 점점 이렇게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우리 스스로 뭔가 살 자구책을 만드는 것이 됨과 동시에 떳떳하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지역을 살리고 농촌에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또 떳떳하고 또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이겠는가. 이거를 어느 노예가 됐든지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목사님들한테 오늘 처음이지만은 제가 세미나 하면서 이 얘기를 지금 구상한 거를 몇 년째 지금 2년 정도는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어디서 시작하든지 먼저 한번 노예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세미나를 해가지고 목회자들이 뭔가 이렇게 뜻이 맞아야 되는 것도 억지로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조합을 갖다가 이렇게 전통적인 목회의 기능과 또 지역사회 복지에 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지금은 점점 많아진 시대니까 그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한다고 하면은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교회로서 또한 역할을 감당하는 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아우리치를 좀 많이 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변화가 되어진다면 이것이 곧 한국교회의 희망이고 또한 한국교회의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그냥 쭉 한번 보시고 이건 뭐 했던 그런 사업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농촌 패러다임의 전환에서 얘기했던 거 국민행복 코레일 이건 예전 말 만들기 냈던 그 첫 모임 때 이제 모였던 거거든요. 말묵회 이야기 한마당 지금 현재 6회까지 말묵회 이야기 한마당이 진행됐고요. 얼마 전에 이제 경남노회에서 지난 6월 9일인가요? 그때 이제 경남노회하고 예전 말만들기 네트워크 공동 주최로 해서 진행을 했고요. 애기애기 총회가 이제 되기 전에 지역 마을목회 컨퍼런스 하는 또 마을목회 현장 방문하는 거. 우리 최갑도 그 당시 총회 주재위원장 하셨던 목사님이 우리 마을 여기 이제 현장을 한번 와보고 싶으시다고 해가지고 저희 마을을 방문하고 교회 방문하고 가셨고 이후에는 거기 교회 우리 최갑도 목사님 그 교회에서 필리핀의 선교사님을 이제 파송하고 계신데
거기 선교사님도 한번 또 모시고 또 들리셨어요. 나중에. 우리 마을에 이제 고인들을 좀 이렇게 그 체험 교육 프로그램 그런 걸 운영하는 차원에서 이런 걸 저는 그림도 그려놓고 또 설명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목적 해관 저렇게 돼 있는데 여기 해관을 지을 때 제가 아이디어로 그 아이들 체험할 수 있는 암벽 체험장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걸 만들고 나서 이 전국에 초등학교가 하나가 있는데 초등학교에서 동아리가 만들어졌어요. 이 암벽 체험 동아리가 만들어져서 여기 와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원울권역 센터가 있는 도산 1위의 이런 시설들이고요. 전에 서울 동로에 또 충북로에서도 한번 다녀가셨어요. 기성에서도 장신대 신대원에서도 오시고 전주대 선교사님들도 이제 여러분 또 다녀가시고 제가 이제 마을 목회로 이제 여러 침례교나 또 기성 선교교나 뭐 영락교에서 2016년에 그 농어촌 선교전략 세미나 하는데 마을 목회를 좀 와서 주강사로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가서 했고요. 뭐 하여튼 신학대학이나 이제 여러 곳 마을 목회 연구소를 제가 만들어서 마을 목회자 학교를 열고 있는데 최근에 6기까지 지금 했습니다. 태안에 있는 힐링센터에서 최근에 이것은 한 거고요. 쭉 한번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이장이 되어 한 일을 마을 부지를 구입하는 거, 냉이 장목방 만들고 영농조합으로 전환한 거, 냉이 이동식 세척기, 이동식 하우스, 주민정보화 교육, 사회, 한글학교, 체조교실, 고추시설 하우스, 마을기업 교육 참가, 선진마을 변화, 마을박물관 개관, 신동리 마을사, 또 신동리 고인들, 이장님들 그동안 사진 모아가지고 제가 회관 2층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액자를 걸어놨고요. 또 마을 LPG 배관망 사업 분에 신청을 해가지고 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이런 사업을 진행했고요. 체험장 대장, 행복한 마을학교, 아우리치 마을 봉사할 때 우편함 달아드리기를 우편함을 전부 없는 가정들은 전부 이제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달아드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마을잔치, 뭐 공연, 마사지, 일손돕기, 마을 청소, 정자를 여기 세웠는데 이것도 이제 그 4개 마을 번역 사업 할 때 각 마을마다 정자를 하나씩 세우자 해서 세웠는데 여기 같이 이렇게 멋있는 정자는 우리 여기 하나예요. 똑같은 예산에 거의 아마 드렸을 텐데 제일 잘 세워졌고요. 빗물 저금통 만들기, 차량 공사하고 최근에 신동리 전인건강 마을 행복마을 만들기. 저희 마을에 부지를 또 320평을 마련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전인건강관을 만들자 지금 이제 꿈을 계속 꾸고 있는데 실내 문화체육시설이죠 말하자면 그것을 이제 하게 되면 정말 그 꿈이 더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될 겁니다. 전인건강 행복마을 민관협의체 구성. 저수지 모습입니다. 여기다 이제 둘레길을 만들고 이 좁은 공간에 여기에는 이제 다리를 하나 넣는 거를 좀 하면 팔자로도 크게도 돌 수 있고 팔자로도 이렇게 돌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려고 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마을 목회 TV라는 거를 유튜브를 하는데요. 이거는 작년 4월 달에 홍성군 마을 만들기 협의회에서 이렇게 작은 소액 사업 지원하는 게 있어요. 공동체 그 사업을. 그래서 제가 구상하다가 우리 마을 분들하고 유튜브 동아리를 만들어서 한번 활동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돼가지고 200만 원 지원하는 거 가지고 120만 원을 강사비로 지급하고 한 번에 10만 원씩 해가지고 120만 원 지급하고 80만 원은 우리가 그 발표 행사하는 데 가서 거기서 이제 사진 전시회, 사진 그동안 이렇게 유튜브 하면서 사진 찍은 거 이런 거를 전시하는 시간도 갖고 유튜브 이렇게 또 선물도 이렇게 참 오시는 분들한테 선물도 드리고 했습니다. 마을 목회 TV라고 혹시 보신 분 계세요? 한번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요. 이 마을 만들기라든지
또 이 마을 목회 관련된 거를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영상을 지금 179개를 올렸는데요. 도움이 좀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유튜브를 같이 했는데 저희 아내가 반찬을 만들고 뭐 이런 거를 했어요. 그런데 시골 엄마 자연밥상이라고 하는 걸 했는데 같이 시작해서 같이 배워서 했는데 저희 아내는 지금 구독자가 1590명대가 됐고요. 저는 지금 200명대 초반이에요. 구독자가. 그리고 최고 많은 그 말하자면 이 조회수가 저희 아내는 두부찌개를 해서 올렸는데 그 두부찌개가 한 12만 회가 넘었어요. 그 하나가. 그거 시작해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올린 건데 그때 올려가고 지금은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고요.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이건 뭐 제가 길어서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을 목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제가 얼마 전에 오륜교회라고 하는 곳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농어촌 교회들 목회자들 거기 교회가 지원하는 교회들을 갖다가 모셔서 이제 1박 2일로 프로그램 2박 3일인가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강의를 갖다가 물어봤어요. 거기는 이제 뭐 우리 교단 비롯해가지고 여러 교단, 한국의 여러 교단들이 이제 지원받는 교회들이 모였는데 한 7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제가 마을 목회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했더니 한 절반 정도는 들어보셨다고 그리고 절반은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마을 목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한국교회 우리 연구원의 노영상 전 원장님은 이 마을 목회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으로 마을을 품고 세상을 살리는 목회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장신대 성석환 교수님은 마을 목회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의 복원을 지향하는 목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고요. 저는 마을 목회란 선교적 교회로서 목회자, 교회 공동체가 마을 공동체를 해치지 않고 전통을 살리고 주민의 일원으로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깨어진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서로 존중하며 주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 목회다라고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동안 성장주의 목회는 많은 우리의 이웃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고 경쟁적으로 또 공격적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 사실인데 이제는 그것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과 마음으로 마을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김과 돌봄을 통해서 사랑과 평화와 행복한 마을을 이루어감으로써 주님의 그 뜻을 전파하는 그런 우리 목회자들과 교회가 되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마을 목회의 범위는 뭐 무한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부분이 우리 목회의 범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과 이 건강이라는 이 키워드를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또 믿는 우리 성도들이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돌봄과 또한 사랑을 전하는 그런 목회가 되어진다면 더 행복한 목회가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 마을 만들기 지금 시대, 귀농귀촌 시대입니다. 이 마을 만들기 시대는 이 지역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들이 이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어떻게 마을을 만들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마을을 디자인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마을을 어떻게 내가 디자인하느냐? 목회의 디자인이에요, 이것이. 목회의 디자인 가운데 이 마을을 한번 디자인해보는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넓혀서 해보고 농촌이 지금은 귀농귀촌 귀향으로 돌아오는 농촌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의 한 사람으로 이 마을 목회를 통해서 주민의 요구에 어떻게 내가 응답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처음에 세 가지 직무를 말씀드렸는데 이 직무를 내가 어떻게 잘 감당하느냐에 바로 교회의 신뢰의 회복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교회가 마을의 희망이 되고 이 땅의 희망이 되도록 만들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목회가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